여러분 안녕하세요. 스타트업 Q&A 시간입니다. 오늘 14번째 질문을 여러분들하고 함께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분이 이제 질문이 왔습니다. 아까 13편에 이은 후속작인데요. 정책자금을 신청했습니다. 대표자의 경력에 대한 평가와 증빙은 어떻게 할까요? 라고 질문이 왔는데요. 구체적인 이제 창업자금 연구소에 있는 질문을 보죠.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책자금도 사업자의 경력을 보고 실제 그 회사를 다녔는지 확인까지 하나요? 은행을 통해서도 대출을 받으려고 했는데 확인하는 담당자를 통해서 말씀하기를 경력사항을 물어보면서 그 회사를 직접 다녔는지 확인 절차는 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데 형식상인 건가요? 지금 현재 사업체의 실무기간은 그리 많지 않아 문의 들어요 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실은 이 질문을 올리신 분이 이제 청년이시다 보니까 지금 현재까지 이제 근무 기간이 길지가 않은 거죠. 그리고 핵심적인 내용은 정책자금도 사업자의 경력을 보고 그 회사를 다녔는지 확인까지 하느냐. 은행에서는 실제 확인은 하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질문은 이 정책자금을 받을 때 사업자의 경력을 확인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물어봤습니다. 먼저 약식으로 제가 이제 답변을 드리면 사업자의 경력 매우 중요하다라고 13편에서 얘기를 드렸어요. 왜냐? 그분이 학력, 그분이 경력, 그리고 그분이 옛날에 썼던 작품들, 포트폴리오 그런 내용들을 보고 판단하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창업기업의 경우는 갖고 있는 재산도 없고 어떻게 보면 대표자의 의지로 일으키는 회사잖아요. 그래서 대표자가 거의 이 회사의 50% 이상이다라고 봐도 무방은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표자의 능력을 평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자의 경력을 보고 실제 회사까지 다녔는지 확인을 여러분이 증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간에 여러분은 관련해서 내가 학력이나 경력 아니면 학력이나 경력이 조금 부족해도요. 내가 하고자 하는 분야에 대해서 내가 깊은 관심이 있고 자격증 같은 걸 딸 수도 있고 그쪽 관련돼서 이제 정부에서 이수하는 무슨 교육 프로그램을 들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쪽 관련된 취미로 뭔가 활동을 하고 있어서 그 분야에 대해서 내가 했었던 것들을 사진이나 뭐든지 간에 증빙하는 자료를 만드는 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은행에서 어떤 실무 담당자, 여신 대출 담당자가 우리는 그거 확인하고 있지 않아요 라고 얘기해도요 여러분은 준비를 하시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왜 은행에서는 우리는 그 경력이나 이런 거를 실제로 확인은 하지 않아요 라고 얘기할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뭐 정확하게 얘기 드리기는 어렵겠지만 기본적으로 보통 창업기업이 대출을 받을 때 실적이 없는 경우는 거의 은행에서 대출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럼 실적이 없는 분은 어떻게 대출 받냐면 이런 거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라든지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아니면 지역신용보증재단 이런 데 가서 대출을 받거나 보증서를 받아오죠. 보통 보증기관에서 보증서를 받아오면 그 보증서를 은행에 주고 은행이 대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은행 입장에서는 어차피 창업기업이 매출이 없는 창업기업은 대출을 거의 안 나오고 나온다고 해도 아주 소액이고요. 그리고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리스크를 지고 싶지 않으니까 보통 은행에 가도 정부기관 가서 보증서를 받아오시면 대출을 해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분에 대한 신용평가나 이런 거는 1차적으로 정부기관에서 할 거고 만약에 그 평가가 부족하면 정부기관에서 보증을 안 해주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은행 입장에서는 그런 평가를 빡세게 하지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어떻게 보면 100% 맞는 건 아닙니다만 좀 평균적인 경험이다라고 말씀을 드려봐요. 그리고 매출이 잘 나오는 기업은 매출에 근거해서 이렇게 대출이 나오고 아니면 부동산이나 이렇게 담보로 근거해서 대출이 나올 때는 뭐 경력이 크게 중요하지 않겠죠. 매출이나 다른 담보가 있으니까. 그래서 더 확인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은행에서는 뭐 하는데 정부기관에서도 똑같겠죠?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은행에서 하는 거랑 정부기관 하는 거랑 평가가 당연히 다를 수가 있고 서로 간의 입장이 틀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가능한 모든 상황에 맞게 준비를 하는 게 저는 당연히 맞다라고 보고, 아무리 뭐 형식적인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무조건 준비하시는 게 좋다라는 내용을 얘기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경력사항을 확인하나요? 실은 이 부분은 여러분이 증빙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내가 대표자의 경력을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증빙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경력이나 이런 신용 점수를 낮게 평가할 수밖에 없죠. 그럼 대출이 더 안 나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할 수 있으면 증빙을 하는 게 좋은데, 크게 두 가지 예시 서류를 가져왔습니다. 형식적인 문서라고 한다면 경력증명서가 있고요. 건강보험 자격특실 확인서,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게 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회사에서 4대 보험을 받고 일했을 경우 그 회사에 이렇게 경력증명서를 발급해 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드림워커에 대한 플랫폼에 대한 경력증명서 하나 예시를 이렇게 가져왔어요. 그래서 드림워커라는 회사에서 마케팅 부서에서 근무했다. 보통은 내가 퇴사한 회사에서 달라고 하면 이거를 줍니다. 근데 아니 나는 우리 회사가 저기 퇴사를 해가지고 그 회사랑 기분도 안 좋고 그 회사도 망했어요. 그래서 받을 방법이 없어요. 그럴 경우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가셔서 건강보험 자격특실 확인서라는 거를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발급을 받으시면 무료로 발급이 되면서 4대 보험으로 나오는 경우는 여기 있는 이런 직장 가입자 부분에 표시가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경력에 대한 증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 저는 제가 프리랜서고 다양한 이런 3.3% 같은 이런 사업소득을 받고 일을 한 경우가 많다 보니까 요게 나오지가 않습니다라고 한다면 다른 서류들을 이렇게 발행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뭐 소프트웨어 협회 같은 데서는 이런 소프트웨어에서 이제 실제로 개발했다는 증빙 서류를 그 외주 개발했던 회사에서 이렇게 받기도 하고요. 아니면 여러분이 이제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 같은 게 있죠. 네, 포트폴리오 증명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만들어서 일했다는 거. 아니면 현장 사진 그런 거라도 여러분이 제출을 하시는 게 좋다라는 내용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두 번째, 문서상으로는 경력이 많아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그 일을 안 했다든지 아니면 그쪽 일에 대해서 전문성이 없을 수도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뭐 내가 무슨 뭐 개발자로서 무슨 한 10년을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 개발자로서 엄청 이제 뭐 실력이 있는 개발자가 아니라 이런 말씀드리기 죄송하지만 뭐 잡무를 했던 개발자일 수도 있거든요, 보면은. 근데 내가 하고자 하는 창업 아이템은 실력이 높은 분들만 할 수 있는 거라면 이 경력에 대해서 안 맞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대출하는 기관에서도 진짜 이 창업 아이템에 대해서 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보기 때문에 문서상으로 맞아도 질적으로 안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질적 평가, 어떻게 보면 정성 평가라고 하기도 해요. 그 앞에 있는 형식에 대한 건 양적 평가입니다. 그래서 몇 년 일했니? 그쪽 분야에서 업력 몇 년이야? 이런 양적 평가를 통해서 점수를 매겨서 대출 평가를 실제로 합니다. 그래서 양적 평가 기준으로 업력이 많고 아니면 뭐 대기업이나 이런 데 다니신 분들은 상당히 양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게 돼요. 그리고 중소기업이나 좀 이름 없는 기업을 하더라도 오랫동안 일했던 분들은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이름이 없는 곳에서 일하고 생각보다 그 뭐 업력이 길지도 않지만 상당히 이런 수준이 높으신 제아의 숨은 고수분들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대로 된 평가를 하려면 이런 문서 형식만을 보는 게 아니라 질적인 평가도 하는 게 좋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문가로서 기술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듣는다든지 그분이 했던 작업물에 대한 시연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그분이 해왔던 거에 대해서 인터뷰를 하더라도 깊이가 있는 분들은 말이 다르죠. 그래서 진짜로 했던 분들은 생생하고 장인 정신으로서 뭔가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이 스타트업 입장이 아니라 이런 기술 평가자, 여신 평가자 아니면 투자 심사역 이런 자금을 주는 평가자의 입장에서는 형식도 당연히 보지만 특히 정말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는 이런 질적 평가 부분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은행 쪽에서는 이런 대표자의 신용보다는 매출에 대한 금액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그 담보에 대한 내용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중시가 되고 그 담보 중에 하나가 정부 대출에 의한 보증서가 포함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보증서만 받아온다면 보증서가 보통 처음 할 때는 100% 보증도 되고 상당히 대부분 보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력이 좀 적어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담보가 있으니까 그런 내용을 얘기하는 거고요. 근데 담보가 없는 정부기관에 여러분이 신청할 때는 이런 내용들을 충분히 어필을 해야지 여러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내가 이런 부분 내용이 부족하다라고 한다면 당장 창업을 해서 대출을 받기보다는 좀 더 창업 준비 기간을 갖추고 관련된 자격증을 딴다던가 그리고 관련돼서 신제품을 만든다던가 창업에 대한 준비를 조금 함으로써 이런 형식과 질적 자료를 보충한 다음에 창업을 해서 그 다음에 필요할 경우 자금도 받는 그런 형태로 가는 게 좀 더 바람직한 자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여기에서 질문 올리신 분은 지금 현재 회사가 매출도 나오고 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도와주시는 분들도 있어가지고 현재 사업이 잘 되고 있는 만큼 매출 기반으로 대출이 나오기도 하고요. 아마 신용이나 이런 부분에서 큰 적격 사유가 없으면 어떻게든 대출이 나올 수 있는 포인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런 식으로 좀 Q&A 하면 여러분들 좀 도움이 되시나요? 어떻게 보면 제가 좀 이런 스타트업 Q&A에서 가장 대중적이고 좀 널리 알린 질문들보다는 실제로 발생하는 거에 대한 애로사항을 좀 해결해 드리고 같이 연구를 해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제가 몰라도 또 이 제아의 고수분들이 많기 때문에 다른 분들이 또 의견을 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이 되시면 네이버 카페 창업자금 연구소에 가입을 해주시고 궁금한 게 있으시면 같이 질문을 남겨주시면 함께 또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고 제가 조금 시간이 될 때마다 제가 아는 부분은 이렇게 영상으로 좀 답변을 드리면서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창업에 대한 막히는 거를 조금씩 풀어드리는 거를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5월이나 이제 조금 한두 달 정도 후부터는 저희 여기 사무실에서 저희가 따로 이렇게 비용 없이 자금에 대한 이런 무료 컨설팅을 뭐 짧은 시간이나마 할 수 있는 여건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특히 이런 창업을 하면서 막히는 꼭 자금만이 아니더라도 부분이 있으시면 시간 되실 때 오셔서 같이 차 한 잔도 한번 드시고 막힌 문제들을 푸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Q&A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타트업에게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해주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더욱 자세한 정보는 네이버 카페 창업자금 연구소를 확인해주세요.